짜자잔. 앞서 외워야 되는 수식 델타 지랄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를 전기화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뮤 FE 알겠죠? 뮤 FE 이때 뮤의 의미는? 이 뮤의 의미는? 전자 몰수가 아니라 그 전기화학 반응에 전자의 화학량으로는 개수이고 단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명심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 제시된 반응이 만약 표준 조건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쳐보죠. 여러분, 표준 영어로 어떻게 쓰죠? 스탠다르드. 스탠다르드. 자, 표준 조건은 되게 다양하지만 전기화학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그 표준 조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1. 순수한 뭐가 표준 조건이죠? 순수한 뭐하고 뭐가 표준 조건이죠? 고체 혹은 액체.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고체, 순수한 액체 상태의 물질은 그 물질 자체가 표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체일 때는 부분합 얼마죠? 기체일 때는 부분합 얼마를 표준으로 정하죠? 1atm. 그 다음 수용액 중. 자, 수용액이니까 이제 더 이상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아니에요? 수용액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아니에요? 순수한 거 아니죠? 용액은 순수한 거예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죠. 수용액 중 용질 농도 울매? 용질 농도 울매? 원몰. 저걸 표준 조건이라 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온도는 몇 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25도.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붙을 수는 있는데 전기화학에서는 이 세 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시된 어떤 반응이 저런 식의 표준 조건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 제시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델타 GR 한 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얘 읽을 때 어떻게 읽죠? 노트. 얘를 마이너스 뉴 F E 노트. 그래서 이때 쓴 E는 얘는 그냥 전위인데 요때는 이제 무슨 전위가 되는 거예요? 요때는 표준 전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제 두 번째 2. 아주 중요한 관계식. 연력학에서 배워야 되는 최종적인 관계식. 바로 그 유명한 짜잔. 저 수식 기억나요? 화학 평형할 때 배웠던 수식이죠? 평형할 때. 쟤도 유도 과정이 있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인정합시다. 알겠죠? 이 수식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수식?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식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고 있다고 치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 다음 얘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그럼 쟤네들을 어떻게? 쇽쇽 넣어주시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저기다가 쇽쇽 넣어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뉴 FE는 마이너스 뉴 FE 노트 더하기 RT 로그 Q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E는 E 노트 빼기 RT over 뉴 F 로그 10분의 2 로그 10분의 Q 맞나요? 현승거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자연 로그잖아요. 자연 로그를 10의 로그로 바꾼 거예요. 10의 로그로 바꾸면서 자연 로그에 미친 E를 자연 지수 E를 여기 써주고 그다음에 반응 지수 Q를 그대로 써준 거죠. 이 Q가 반응 지수였던 거 알죠? 반응 지수. 자, 그럼 이때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R 값이 얼마예요? R 얼마예요? 0.8. 바로 8.31이죠. 요 자리에다가 0.08 있으면 바로 나가리예요. 그죠? 바로 나가리. 자, 8.314 단위는? 단위 뭐예요, 단위?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체상수는 요겁니다. 알겠죠? 8.314 줄 켈빈 몰입니다. 알겠죠?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때 T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T가 뭐예요? T가 온도잖아요. 온도인데 몇 도로 잡자? 25도로 잡자. 그러면 이 자리에 25도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켈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298.15 뭐 290 아니 왜 이렇게 쓸까 그냥 298.15 켈빈으로 써주면 되겠죠. 의미는 뭐냐면 25도씨. 알겠죠? 그 다음 뮤는 그대로 두고 F 값이 뭐예요? F 값이 뭐예요? 96485 단위는 쿨롱 퍼 몰. 알겠죠? 그 다음 10을 밑으로 한 2 얘도 값이 있겠죠. 그렇죠? 이 값이 얼마더라? 이게 10을 밑으로 한 이 값이 뭐 0. 얼마인지 되는데 하여튼 뭐 있을 거예요. 뭐 계산기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에 곱하기 로그 Q.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숫자들 쭈루룩 계산하면 그 값이 그 유명한 0.05916이 나옵니다. (0.05916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있죠? 얘 곱하면 진짜 이거 나옵니다. 알겠어요? 정말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최종 수식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수식을 뭐라고? 이 수식을 이게 그 유명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알겠죠? 이때 퀴즈 단위는
단위. 0.05916 단위가 뭐예요? 단위 뭐예요? 자, 봅시다. 답이 나왔네요. 우선 켈빈 나가리 맞죠? 몰 나가리 그죠? 자, 이건 단위 있어요 없죠? 없고요. 그럼 어떤 단위만 남았냐면 줄 퍼 쿨롱만 남죠? 줄 퍼 쿨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걸 볼트라고 하죠. 왜냐? 아까 WE가 QV였잖아요. 이 정기적인 일은 전화량 곱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1의 기본 양이 원줄이잖아요. 전화량의 기본 단위가 원쿨롱이잖아요. 전이차의 기본 단위가 원볼트거든. 그게 원줄이에요. 원줄의 정의가 원쿨롱의 전화량의 원볼트의 전이차만큼 나는 걸 원줄로 정의한 거예요. 정기적인 일에서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쿨롱 볼트가 줄이기 때문에 줄 퍼 쿨롱이 볼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요거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전자의 몰수예요? 아닙니다.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계수. 그래서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이기 때문에 단위 있어요? 단위 없어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야 볼트 단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이게 만약에 몰 단위가 돼버리면 볼트 퍼 몰이라는 이상한 단위 체계가 써야 된다고. 근데 그런 볼트 퍼 몰이라는 그런 단위는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몰수가 아니라고. 여기 몰 들어가면 단위가 다 엉겨.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몰이 아니라 화학 반응에서 그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다. 무슨 말 알겠죠? 저 결과를 네른스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네른스트 방정식 쟤를 당연히 돌돌돌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돌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네른스트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아직까지 안 했나요? 미리 나가서 발표를 해요. 여러분들이. 도움고스 발표 어때요? 나가서 발표해요.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해. 그러면은 꺼져. 그럴까 선생님이? 네. 고민할 선생님 많이 무서우세요? 그래요? 그래요? 무서우세요? 고민하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편이에요? 그럼 나보다 어린 거예요? 미혼이세요? 그렇구나. 내가 48이니까 나보다는 어리신 것 같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좋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네른스트 방정식으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서 어떤 문제 한번 해볼까? 좀 넘어가서 이런 거. 가만히 있어보자. 간단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그 연수 문제 13이라고 있었거든요. 찾았어요? 연수 문제 13? 한두 장 넘겨서 거기 17장, 아니 그러니까 220페이지에 연수 문제 13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찾았나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연수 문제 13. 자, 지금 나이? 자, 네,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지. 한 13, 말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거 말고요. 내가 뭐 하나 써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해봅시다. 써드릴 테니까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는 게 낫겠다. 바로 0.50몰 이렇게 합시다. 지우개. 그래서 0.50 0.010 예, 내가 써드리는 거 이거 하세요. 어디 있냐면 219페이지에 있거든요. 219페이지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글자가 좀 작아서 219페이지 219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보면 이그젬플이라고 하나 있죠. 219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4.4 네른스티 이퀘이션 for a complete reaction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찾았어요? 네. 그 부분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4.4고 4.4 for a complete reaction. 그래서 그 영어 있는 거 내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다음에 0.50몰 표준전이 0.799 그다음에 오케이. 자, 요 반응에 대해서 요 스위치 온 했을 때 여기 전기장에서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타입의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번 중간 기말고사 때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볼까요? 자, 우선 지금 제시되어 있는 표준 전이가 딱 봐도 산화 반응 기준이에요, 환원 반응 기준이에요. 둘 다 Ag가 됐건 캐드뮴이 됐건 둘 다 환원 기준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전이들을 표준 환원전이라고 하는데 저런 말 쓰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표준 환원전이라는 말들은 들어봤을 거고, 그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저 표준 환원전이가 Ag가 나타나 있고 캐드뮴이 돼 있을 때 우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 이온화 경향성. 생각을 해주면 아시다시피 캐드뮴하고 Ag하고 이온화 경향성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커요? 바로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네. 내가 뭘 어떤 거? 아이고. 자, 그러면 이온화 경향성이 큰 녀석은 그래서 산화 반응하는 거예요? 환원 반응하는 거예요? 이온화 경향성은 큰 건 그래서 산화 반응하는 거죠. 혹시 저게 더 큰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온화 경향성 작은 게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환원 전극이 돼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꼭 이온화 경향성을 외워야 하느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외우면 편하지만. 그래서 이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환원 전위가 더 큰 것이 환원 전극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성을 따져도 되지만 문제 이제 앞으로 저렇게 표준 전위들이 데이터로 제시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누가 실제 환원 전극이 되는지를 판단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대소 비교를 하면 둘 다 환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을 경우 누구?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AG가 뭐로 작동을 한다? 환원 전극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카드뮴 전극 쪽은 당연히 무슨 전극이 돼야 하겠어요? 산화 전극이 돼야 하겠죠. 그걸 이제 예전에는 이온화 경향성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저 숫자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짜잔 하고 스위치 ON을 하면 여기서 산화가 되겠죠. 산화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압 하고 여기서 캐드뮴 2+가 녹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캐드뮴 2+가 녹아 들어오면 만약에 이렇게 산화가 되면 전자가 몇 개가 생성이 되죠? 전자가 중성 상태에서 2+가 됐으니까 전자가 2개가 튀어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럼 스위치를 ON 했으니 이 2개의 전자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반대쪽 전극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반대쪽 전극에 있는 반대쪽 전극으로 넘어온 이 자유전자가 누구랑 반응을 하겠어요? 누구랑? 수용액 중에 있는 바로 Ag+, Ag+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Ag+가 전자하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은 인력이 있겠어요? 청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인력이 있겠죠. 인력에 의해서 이압 끌려 와가지고는 설라문에 여기서 은으로 석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g가 산화전극, 환원전극 뭐예요? 환원전극. 영어로 뭐라고 해요? 환원전극? 캐소드. 자, 산화전극 영어로 뭐라고 해요?
anode. 그리고 관습적으로 에노드 왼쪽 오른쪽 어디 쓴다 그랬어요? 왼쪽. 관습적으로 캐소드 왼쪽 오른쪽 어디 쓴다 그랬어요? 오른쪽. 그래서 사실 그림도 그렇게 그려 놓은 거야. 그죠? 근데 에노드 캐소드 왼쪽 오른쪽이 관습일 뿐이지 이게 뭐 어기면 구속되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의 문제에 이게 뒤바뀌어져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변태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릴 때 이거 반대로 일부러 그리는 변태들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에노드 왼쪽, 캐소드 오른쪽. 이미 그림에서도 그런 힌트를 살짝 얻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반쪽 반응의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른스트 방정식 적용하기 전에 외운 거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어요. 이는, 자, 수식이 어떻게 되죠? 이 노트, 그 다음 빼기 알겠죠? 빼기, 그 다음 0.05916 over 뮤, 알겠죠? 뮤. 그 다음 곱하기 로그 Q의 의미는 반응 지수, 알겠죠? 반응 지수. 자, 이때 이 플러스. 자, 요 표현은 꼭 따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뭐 좀 편리하자고 쓰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환원 전극 표시예요. 그래서 환원 전극의 전이를 표현을 할 때 관습적으로 이 플러스라는 표현을 보통 써야겠죠. 보통 써요. 자, 그러면 환원 전극이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은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은에 대한 뭘 써야 돼요? 표준 전이를 써야 되겠죠. 그럼 은에 대한 표준 전이가 이 제로인데 그게 0.799라고 써도 되지만 지금의 경우 요렇게 문자로 한번 표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 플러스의 표준 전이가 지금 저기서의 표준 전일 거고요. 그 다음 빼기 한 다음에 0.05916인데 이 U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전자의 화학 양으론 계수라고 했죠? 이 자리에 뭘 써야 되겠어요? 1.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전자 화학 양으론 계수가 뭐예요? 1이죠, 1. 이 자리에 1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곱하기 로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반응 지수 써야 되죠? 자, 요 반응에 대한 반응 지수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저거 반응 지수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저 반응에 대한 반응 지수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바로 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약간 풀어 쓰자면 사실 여기엔 곱하기 1이 생략돼 있어요. 자,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은 자유전자의 활동도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1은 순수 고체의 활동도예요. 자, 반응 지수 역시 뭐분의 뭐로 써야 돼요? 뭐분의 뭐로 써야 돼요? 반응 지수 역시 뭐분의 뭐로 써야 돼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써야 되잖아요.
반응물에 누가 있냐면 Ag 플러스 이온하고 자유전자가 반응물이잖아요. 그럼 Ag 플러스는 활동도 표현을 농도로 쓴 거고요. 알겠죠? 자유전자도 활동도를 써야 될 텐데 자유전자의 활동도를 뭐로 정한다? 1로 정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성물이 누구죠? 순수한 고체잖아요. 이 Ag는 순수한 은판이라고요. 순수한 고체는 활동도를 또 뭐로 정한다? 1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는 건 Ag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게 환원 전극 전이의 반쪽 전이 표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 자, 그럼 마이너스는 당연히 어느 전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당연히 어느 전극? 산화 전극. 자, 산화 전극은 이제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작성을 해요. 자, 표준전이죠? 그러면 누구의 표준전이어야 되겠어요? 누구의 표준전이? 바로 캐드뮴 2 플러스의 표준전이. 맞죠? 그 다음 뿌액이 0.05916 한 다음에 나누기 뭐 해야 돼요? 2. 왜 2예요? 화학양론 개수가 2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뭐 해야 돼요? 로그 뭐 해야 돼요? 로그 뭐 해야 돼요? 바로 캐드뮴 2 플러스 농도 분의 1 하면 되겠죠? 여기도 자유전자가 나타나고 여기도 고체가 나타나는데 자유전자하고 고체 활동들은 그냥 다 뭐라고 그랬어요? 1 알겠죠? 그래서 남는 건 캐드뮴 2 플러스의 농도만 남는 거죠. 네. 이거 있어도 곱하기인가요? 어디요? 다시요? 저 전자 아, 굳이 이렇게 얘를 표현해 주자면 이거겠죠. 곱하기 1의 제곱. 이겠죠? 자유전자 활동도 얼마나 그랬어요? 1인데 그 녀석의 그 뭐냐면 개수가 2니까 2로 거듭 제곱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차피 2를 거듭 제곱하는 거니까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현승거스 오케이? 네, 질문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저 산화전극에서는 저 반응이 아니라 저 역반응이잖아요. 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선생이가 방금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는지는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적으로다가 여기서 환원이 되고 여기서 산화가 되는 거라 이게 환원 전극이고 산화 전극이라 한 다음 제시된 반응식을 보고 그대로 그냥 각각에 대해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한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3 전체 전위를 앞으로 편의상 이 네트라고 쓰도록 합시다. 네트가 이제 전체란 뜻이죠.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 그 전체전이 이 네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 플러스 빼기 이 마이너스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자, 제시된 이 반응식에서는 캐드뮴이 환원하는 반응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캐드뮴의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된 캐드뮴의 전위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E 플러스에서 E 마이너스를 뺀다고 할 수도 있는데 E 마이너스에 역반응을 더해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현승 아까 질문했던 거 해결했죠? 자, 그럼 이때 위에서 아래를 뿌에라 그냥 훌렁 뿌에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E 노트 AG 플러스 뿌에기 E 노트 캐드뮴 E 플러스 한 다음에 0.05916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죠. 그럼 1, 2를 2로 막 바꾸면 이 두 개를 통분해 쓸 수 있을까요? 네, 요렇게. 여기에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다민, 오케이? 다민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민이 기절을 다민이. 자, 저기 제곱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요거 1이고 2니까 그대로 통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 2로 바꿔주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테크닉이 들어간 거냐면 요렇게 2가 들어가고 요렇게 2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면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등호 성립하죠. 그렇게 되면 요 앞대가리가 같아지니까 로그로 묶을 수 있지. 그럼 로그로 묶었는데 뺀 거니까 로그로 묶을 때 나누기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런 표현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전체 전이잖아. 이게 전체 전이죠. 이때 요만큼을 뭐라고 할 거냐? 이 제로 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표준 전체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표준 전체전. 저 모든 배터리의 상황이 다 표준 조건에서 난다고 할 때의 전이가 바로 요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값들을 여기에 슉슉슉 집어넣고 계산해 주라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그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요거 값이 얼마예요? 요거 값이 얼마예요? 요거 값이 얼마예요? 0.799. 자, 요거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0.402. 그 다음 요거 값이 얼마예요? 요거 값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칠판에 써있잖아. 얼마예요? 0.01. 0.01 됐죠? 그 다음 요 값이 얼마예요? 0.50. 0.50. 알겠죠? 그러면 저들 다 넣으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계산기 있으면 해봅시다. 시작.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시작. 해서 나한테 답을 불러줍니다. 얼마입니까? 그렇지. 해주시면 1.242V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네른스트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저런 보통의 배터리에 대한 전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때 자, 요 치고 되겠죠? 요 치고 되겠죠?
자, 네 번째. 전체 반응식. 전체 반응식. 자, 그 전체 반응식은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어디를? 바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주면 되겠죠? 다만 산화환원 반응을 완성시킬 때는 뭐를 일치해야 됩니까? 전자개수를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다가는 더블링을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대로 해주시면 이 Ag 플러스 캐드뮴 솔리드가 그 다음 EAG 솔리드에 더하기 캐드뮴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이때 이 반응의 표준 전체 전위는 반응식을 어디서 어디를 뺐어요? 위에서 아래를 뺐죠. 위에서 아래를 뺐으니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은의 표준환원 전위에서 캐드뮴의 표준환원 전위를 빼주면 되겠죠? 네. 보이세요? 이 표현이 어디 있던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만 따로 계산을 하면 자, 요거 값이 0.799고요. 요거 값이 마이너스 0.40인데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따로 계산해서 얼마예요? 네. 이것만 따로 계산해서 얼마예요? 201. 1.201이에요? 맞나요? 다민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반응이 표준 조건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전위가 1점인데 지금은 1.24가 됐죠. 왜 바뀌었겠어요? 왜 바뀌었겠어요? 농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네. 표준 조건에서의 농도는 얼마예요? 1몰. 1몰 농도가 표준 조건이잖아요. 즉 뭐냐면 이 주어진 반응식에서 얘네의 농도가 1몰이면 그때 전위가 얼마라는 거예요? 1.201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1이면 로그 0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0.01에 0.5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값이 바뀌면서 전체 전위도 1.242로 바뀐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십니까? 이때 여기서 명심할 게 있는데 아까 전체 반응식에 곱하기 1을 했죠. 네. 근데 명심할 건 전위에는 배수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 앞선 요 계산하고 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 전자개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최소 공배수를 찾기 위해 배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전위에는 절대로 배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더하거나 빼기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요놈의 농도가 1몰일 때 전위가 얼마라고요? 1.20이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1.24이잖아요. 그때 농도가 얼마냐면 Ag가 0.5, 얘가 0.1이었던 거죠. 0.01이었던 거죠. 맞죠? 그럼 잘 봐. 1일 때 비해 0.5, 0.1이면 정반응으로의 자발성이 더 커진 거예요? 자발성이 감소한 거예요? 1일 때 비해 0.5, 0.01은 자발성이 커진 거예요? 자발성이 작아진 거예요?
자발성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비율상 1, 1일 때에 비해 지금 반응물이 더 많고 생성물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은 많고 생성물은 적으면 정반응이 잘 돼요, 잘 못 돼요? 정반응이 잘 되죠. 정반응이 잘 되니까 표준 전이보다 전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0.5, 0.5였을 땐 전이가 또 뭐겠어요? 만약 얘가 농도가 0.5, 0.5면 아니 0.5, 0.5가 아니고 이건 제곱이니까 1, 1이 제일 편하긴 한데 0.50이면 요 자리가 만약에 0.25 아시겠죠? 여기에 0.50, 0.25면 이때 전이가 얼마겠어요? 이게 0.50, 0.25면 이때 전이가 얼마겠어요? 똑같이 1.20이 되겠죠. 왜냐면 잘 봐요. 여기에 0.5 넣고 제곱하면 0.25가 될 거 아니에요. 위도 똑같이 0.25면 약분해서 1 돼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5, 0.25일 때가 1 있을 때와 전이가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거에 비해서 생성물의 양이 적어졌잖아. 그 말은 정반응 자발성이 커졌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1.201보다 더 큰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알겠죠? 어슬컥컥 기듯이 바랍니다. 오케이. 네. 다시 뭐라고? 자발성이 커지니까 전이가 커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기화학에서는 전이가 커질수록 자발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상식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 건전지 살 때 건전지 위에 그 전격 전압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건전지 샀는데 어떤 건전지는 1.5V라고 돼 있고 어떤 건전지는 3V라고 돼 있으면 둘 중에 누가 더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더 전이가 크다? 그만큼 그 관련된 전기화학 반응이 더 잘 진행된다는 뜻인 거예요. 다음에 알겠죠? 다음에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네 지금? 다음에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수고 다 썼어요? 썼죠.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자, 빨리 써. 하나 남았어, 하나. 우리 다음에 기절할 것 같은데. 다음에 힘내줘야겠죠? 자, 쓰시고요. 다 썼습니까? 다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준다. 위에 준다. 오! 평형 상태에서 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연력학적 표현이 뭐가 있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델타 GR이 뭐일 때 평형 상태죠? 델타 GR이 뭐일 때 평형 상태죠? 0일 때가 평형 상태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가 아까 외우라 그랬는데 전기화학에서는 저 델타 GR이 어떻게 표현되죠? 마이너스 뉴 F이었죠. 마이너스 뉴 F이었죠. 그러면 누구도 0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게 0이듯이 얘도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Q가 뭐가 되죠? Q가 뭐가 돼요? 평형 상태에서 Q가 뭐가 돼요? 여러분 다 까먹었군요. 응? Q가 뭐가 돼요? K가 되잖아요. 다 까먹었군요.
자, 아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식 중에 자 봐요. 델타 GR은 자, 읊어 보세요. 읊어 보세요. 뭐예요? 읊어 보세요. 델타 GR 노트 그다음 읊어 보세요. 더하기 RT 로그 Q.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게 평형 상태가 되면 누가 0이 된다고요? 이게 0이라고요. 델타 GR 노트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반응 지수가 뭐가 된다고요? K가 된다고요. 그래서 평형에서 이게 이거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위에서 아래로 훌렁 빼요. 훌렁 빼면 델타 GR은 RT 로그 K분의 Q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 수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 수식의 이름이 있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이 수식? 답 얘기해 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이 수식의 이름이 있죠. 네른스 뜻은 이거고, 이 사람이 말이. 이 수식 이름이 뭐예요? 이게 르 샤틀리의 원리잖아요.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 지수가 작아요. 그러면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 지수가 작아요. 그러면 정반응이 역반응이? 음수니까 음수니까 정반응이 될 거 아니에요. K보다 Q가 작으면 로그니까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깁스 에너지가 음수면 정반응이 역반응이에요. 정반응.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 지수가 커요. 그러면 정반응이 역반응이에요. 양수가 되니까 역반응. 그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르 샤틀리의 원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지? 이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도 적용을 해보자? 전기화학에도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전기화학에서는 누가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이가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전이가. 뭐 뭔지 아시겠어? 그럼 이때 여기서 아까 이게 주어진 반응의 네른스트 방정식이었죠. 여기에서 평형 상태라면 누가 0이 된다는 얘기? 누가 0이라는 얘기? 평형 상태에서. 여기서 누가 0이라는 얘기? 바로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여러분 건전지를 샀어요. 자, 건전지는 영원해요? 언젠가 다 닳아요? 언젠가 다 닳아서 더 이상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는 건전지 내부는 모든 물질이 소모된 상태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건전지에서 더 이상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은 건전지 내부 물질의 화학 반응이 뭐에 도달한 상태다?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잘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는 누가 0이야? 전체 전위가 0인 거야. 그럼 얘를 0으로 써. 0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로 쓰기로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쓰기로 했어요? 표준 전체 전위로 쓰기로 했죠? 그러면 이 제곱 네트. 그 다음 부액이 0.05916 나누기 2. 그건 그대로잖아. 그지? 그건 그대로지? 이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원래는 반응 지수였잖아요. 이게 지금 주어진 반응의 반응 지수거든. 근데 얘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 이게 그냥 평형상수 K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쓰자면 K는
10의 지수에 2 곱하기 2 제로 네트 나누기 0.05916 이 되겠죠. 이때 지금 주어진 반응의 표준 전체전이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표준 전체전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예요? 1.20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1.201을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네. 자, 계산해 보세요. 시작. 자,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3.99 곱하기 10의 40승. 자, 다른 사람도 저렇게 나와요? 다른 저렇게 나와요? 다른 이렇게 나왔어요? 자, 평형상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또 하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 평형상수가 10의 40승이다. 커요, 작아요?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 바로 자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은 그 자발성이 크다 작다? 극도로 크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크다. 계산하시면요.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의 표형상수는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10의 20승 이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발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생성은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겠어요? 빠른 편이겠어요? 전기 에너지 생성은. 전기 에너지 생성은 반응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자, 지금 어려운 얘기 하나. 자,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와서 TV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콘센트를 저기 대적코크에 탁 꽂으면 전기 에너지가 공급돼서 TV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적코크에 탁 꽂은 다음에 자,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한 4시간 기다려 볼까? 해야 TV가 나오나요? 아니면 키자마자 나오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전기화학 반응은 그 자발성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은 반응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반응 속도가 극도로 빠릅니다. 극도로 빠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휘발유 자동차가 제로 백이 좋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제로 백이 좋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제로 백이 월등히 앞서죠. 왜냐면 휘발유 자동차는 엑셀을 밟고 자동차 내부에서 실제 고전화학적인 연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연소 반응도 반응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하지만 전기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연소를 통해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고전 엔진보다 모터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돼서 달려가는 전기 자동차가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로백이 훨씬 빨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쪽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억수로 나올 테니 숙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볼까요? 전기학 숙제, 전기학 숙제, 전기학 숙제, 전기학 숙제, 전기학 숙제, 전기학 숙제. 그리고 침전도 했다며요. 자, 침전평형 숙제, 침전평형 숙제, 침전평형 숙제, 침전평형 숙제. 오씨 뭐야? 왜 안 나와? 어? 잠깐만요. 했었는데. 잠깐만.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못 받은 사람. 자. 오케이. 됐다. 인사해야지.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래요. 다음에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